그러니까 김정희 기자 또 이렇게 모셨는데 심심하실 것 같아서 K리그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 K리그 1. 요즘 최근에 이슈는 뭔가요? 최근 이슈요? 예. 최근 이슈는 일단 군 전역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군 전역이요? 예. 다른 종목에도 상무가 다 있지만 K리그 축구는 특이하게 상무가 리그에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 현재 K리그 1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팀이 김천이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전역자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일단 김천이 뭐 고질적인 이슈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얼마나 덜 떨어질 것이냐, 안 떨어질 수 없거든요. 얼마나 덜 추락할 것이냐가 이슈고, 둘째는 이제 그 전역자들의 이적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전역자들은 전역하면은 원래 소속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소속팀 바로 돌아가죠. 예. 근데 그 소속팀들이 7월에 돌아올 선수의 자리를 시즌 초부터 남겨놓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돌아오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완전 빅뱅이겠는데요? 그 전역자들이 나와서 어디로 갈지. 그럼 갑자기 그 전력 비대칭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역하자마자 이적에 성공한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수원FC의 국가대표급 풀백인 박민규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가 전역하자마자 수원FC에 이제 발만 담그고 바로 발을 꺼낸 다음에 일본의 삿포로로 바로 이적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최단신 선수로 유명한 162cm라고 본인이 주장하시는데 프로필상 160인 예, 김현욱 선수. 네. 이제 공격력이 좋은 이 미드필더도 전역하자마자 전남 드래곤즈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되게 열심히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바로 갔어요. 전남으로 전역했습니다 인사만 하고 바로 전남 굿바이 영상을 찍고 바로 갔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울산현대 같은 경우가 특이하죠. 울산 HD 같은 경우에 전역자 미드필더 원두재 선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정우영 선수, 둘 다 국가대표 수비형 미드필더랑 역할이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정우영을 해외에서 영입해 왔기 때문에 전역한 원두재 자리가 없을 줄 알고 원두재를 FC 서울로 트레이드 시키고 대신에 이제 풀백 이태석을 받아오는 거래를 추진을 했는데 양쪽 다 말이 맞고 금액이 다 맞고, 이제 이태석은 울산에, 정우영은 서울에 집도 구하고 다 했는데 울산 측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손해보는 딜이다 이래가지고 엎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죠. 근데 뭐 이게 그 딜이라고 우리 표현하지만 그런 거래라고, 사람과 사람이니까 거래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이런 계약이 그 무슨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밟고 뭐 설사 사인 직전까지더라도 진행되는 관행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일단 K리그라는 좁은 그 시장 안에서 거래처라고 해봤자 총 25개 구단이니까 국내 이적을 하려면 우리 팀 거래처 24개밖에 안 되잖아요. 서로 척지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원주 선수에 대해서 딜이 다 진행이 돼 있었는데, 사실 울산이 엎은 것 자체는 좀 상도덕이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원두재가 원체 잘하는 선수는 맞고, 이태석을 받아오면서 현금을 좀 더 받는다고 해도 원두재가 더 잘하긴 하거든요. 뭔가 손해보는 장사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나 보군요. 근데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울산 측에서 FC 서울 측에 이제 진실된 사과를 해서 이제 뭐 언론에 자주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과를 하고 좀 좋게 풀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FC 서울 팬인데 실수라는 표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도리에 어긋났다. 그렇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분노까지 느낄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그 이제 울산에서 내놓은 성명서 중에 2022년에는 서울에서 우리와 거래를 하던 중에 파토를 낸 적이 있다, 이런 언급까지 한 거예요. 그쪽도 먼저 하셨잖아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사과가 아니죠, 이건. 싸우자는 거죠. 거의. 애들이에요?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너도 작년에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원래 이런 성명서가 나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정확히는 성명서는 아니고, 저희 뭐 국내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이제 취재를 뭐 단장급이나 이제 대표이사급까지 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울산의 대표이사가 기자들이랑 이제 응대를 하다가 한 명 한 명 전화로 이걸 설명하기 좀 힘들었는지 카톡으로 뿌리셨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적은 본인 입장을. 근데 거기에 서울도 예전에 그런 적 있다, 수원도 예전에 그런 적 있다, 우리도 당했는데 뭐 이런 게 사족으로 붙어 있는데,
그 사족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 앞부분은 사실 말이 되는데 그 앞부분 아무도 안 읽고 사족만 읽게 된 거죠. 아니 요즘 그 축구계는 이런 그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게 유행인가요? 아, 네. 이감리. 뭐 이게 막 울먹울먹하기도 하고 응원해달라 그러고 뭐 다들 이렇게 다 개인적 싸움처럼 다 몰고 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네. 사실 냉철한 프로페셔널의 세계로만 해석했을 때는 네. 우리가 손해보는 딜 같아서 엎었다 죄송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아마추어스러운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거고 지금 애들이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 10살 난 애가 있는데 네. 걔가 서울 팬이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근데 그 친구한테는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딜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잘까봐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일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약간 그 제인이 네. 제인이가 그 진짜 서울 팬으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진짜 유명한 아니, 거예요. 아니, 그 저희들 사이에서 네, 저희들 네. 사이에서 그 생일 선물로 뭐 사달라 그랬죠? 이번 올해 생일 선물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축구하라고. 그러니까요. 와. 아 작년 생일 선물 스카우팅 리포트였나? 뭐 그 그랬습니다. 의자 네. 축구 스카우트 리포트 기자들이 보는 네.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달라고 그랬다고. 만약에 그 따님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은 싫어하겠죠. 어. 뭐 어제 서울이 포항에 졌거든요. 예. 자기 전에 분에 못 이겨서 그 자기 침대에 있는 베개를 그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유리 엄마처럼 주먹으로 치면서 포항 정재희 이렇게 자기 팀을 상대로 골을 넣은 선수 이름 한 번씩 외치더니 네. 아 이제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잠들었어요. 다음번에 그 서울 FC 관련 특집 할 일 있으면은 그 좀 저희가 늦은 시간이긴 한데 혹시... 여기서 일단 저희 예. 딸한테 탈락입니다. 아, 그래요? FC 서울인데 네. 지금 움찔하셨거든요, 네. 김일현 기자. 네. 여기서 탈락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K리그 1 관련해서 그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울산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번 주말에 경기가 열리는데 전북과 울산 매치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주말 일정이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있지만 이번 주는 이제 특이하게 금요일에도 경기가 있고 전북과 울산이 굉장히 빅매치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거 두 팀 중에 이기는 팀이 1등 하는 거야 이런 류의 경기였는데 현재 순위표는 많이 다릅니다. 현재 전북이 뒤에서 2위에 있죠. 울산은 위에서 2위에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네. 전북이 강등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전북이기 때문에 울산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밖에서는 해요. 전북 팬들만 빼고 다 합니다. 전북 팬들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축구 팬들, K리그 1 팬들이 아니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북과 울산의 매치는 마치 한일전과 같은 거예요. 누가 한국인, 누가 일본인, 서로가 다 한국이라고 하겠지만 절대 질 수 없는 경기. 아, 예. 그게 자존심 싸움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예. 여기서 한 번 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 그렇죠. 내가 졌을 뿐 아니라 상대도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기에서 지면 우승이 엄청 멀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울산은 아까 말씀드린 김천 등과 함께 선두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어서 상대가 전북이든 누구든 이제 다 이겨야 되고요. 전북은 뭐 강등권에 있으니까 빨리 올라와야 되고요. 울산 같은 팀 한 번 잡으면 모멘텀이 확 생기죠.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두 팀이 뭐 성격은 좀 다르지만 살짝 혼란상이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전북은 이미 시즌 초에 외국인 페트레스쿠 감독이 나가고 대행 체제를 거쳐서 김두현 감독이 왔는데 온 뒤에도 부진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다가 최근에 그나마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한 번 이겼죠. 네. 예. 근데 이제 울산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으로 가면서 현재 대행 체제입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이경수 코치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전북이 우리도 그거 해봤는데 그때부터 안 좋아져 이런 눈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김판곤 현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이 네.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시점도 좀 이상했는데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측에서 사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김판곤 감독이 울산 감독으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네, 기사도 한번 났었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걸 정확히 맞다라고 아니다 확인시켜 드릴 정도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건 확실히 사실이고요. 오.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에서 물러난 거는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예, 말레이시아가 좀 서로 권력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네. 그게 축구협회에도 적용이 돼서 뭐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느 프로팀은
현재 축구협회랑 반목하는 관계라서 대표 선수 차출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좀 고생을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나온 거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이를테면 감독 매물이 시장에 있는 것이고 울산은 감독이 공석이죠. 접촉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울산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행 체제로 4경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정식 감독을 선임해서 다음 감독 체제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입장이고 그 4경기 중에 2경기를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딱 2경기 남았고요. 그 사이에 올스타 브레이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이 한 2, 3주 사이에 새 감독을 발표하는 게 목표입니다. 2, 3주 안에. 근데 왜 4경기로 정한 거예요? 그 뒤에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어서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정하고 그렇겠다.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훈련시키겠다. 이런 플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판국 감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도 그냥 이제 어떤 모 기자분한테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말레이시아가 우리한테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사실 실상은 잘 모르잖아요. 9개 왕족이 이제 돌아가면서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왕이 있고. 근데 그 왕족하고 반목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말레이시아의 탑급 팀, 최고 명문 팀 중에 하나인 조호르 다룰 타짐이라는 팀이 있어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도 자주 나오고 한국 팀을 자주 잡는 네. 팀. 뭐 정확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팀이 자꾸 그 팀에 참 만나면 자꾸 미끄러지는 전력성은 우위인데 그런 팀이 있는데 하필 그 팀이 현재 축구협회랑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최고의 강팀이면 한국으로 치면 뭐 전북 울산처럼 대표 선수가 들들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주려고 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김판국 감독이 스트레스도 받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뭐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데 사임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냐. 이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 측에서도 같이 나와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정확한 멘트로 너가 싫어,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이벤트를 열고 현 축구협회에 같이 나와서 누군가 때문에 이 좋은 감독이 떠난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은유적으로 이제 강력한 항의하면서 내려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울산에 근데 만약에 김판국 감독이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흥미롭긴 할 것 같아요. 김판곤 감독이 이런 어떤 K리그 탑급 정도의 팀에서 지도자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좀 변방이나 하브리그 코치 이런 걸 많이 하셨고 동남에서 코치를 하셨죠. 네. 우리 시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감독 코치를 할 때보다는 축구협회에서 행정 일을 할 때 그렇죠. 벤투 감독, 벤투 감독 선임. 예, 본인의 업적 중에 하나죠. 네,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또 원래 유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부에서 벤투가 맞다고 축구협회 내부 인사들을 설득하는 것뿐 아니라 대중을 설득할 때도 내가 잘 데려왔다고 굉장히 설득 있게 설득을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임 당시에는 경력이 막 좋지 않았던 벤투 감독을 큰 무리 없이 잘 이제 대중들에게 납득시키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중 상대 능력과 철학 면에서는 사실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상 벤투 감독이 분명히 성과를 이뤄냈고 사실 카타르 월드컵 1차 그 예선전 1차전에서 보여줬던 우리나라 대표팀의 모습은 저는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저게 정말 우루과이전. 네, 우루과이전. 정말 저게 우리나라야? 싶을 정도로 그걸 보면은 보는 눈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K리그 탑급 팀이라는 곳에서 또 구현이 될지는 사실 해보지 않으면 본인도 모릅니다. 행정가랑 또 이제 지도자는 또 사실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묻고 이제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울산 팬들은 어때요? 지금 그 김판곤 감독이 온다는 소식 분명히 아마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건 울산 팬들일 텐데 그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팬들이요? 예. 진짜 팬들의 반응, 그러니까 제 생각 말고 팬들의 반응을 요즘 많이 있는 걸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아까 그 일은 잘하는데 최근에 구설수가 좀 있으신 그 설화를 좀 입으시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 경영진 있잖아요. 김판곤 감독이 행정 일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빨리 와가지고 저 입 좀 막아라. 대신 전면에 좀 나와라. 저분 좀 기자 응대 좀 안 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축구 소식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손흥민 선수의 프리시즌 경기 소식을 짚어볼까 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손흥민 선수가 비공개로 프리시즌 경기를 이미 먼저 하나 치렀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공개 경기로는 처음으로 경기를 했어요. 네, 그 비공개 경기 상대가 이제 캠브리지. 뭔가 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될 것 같은 이름이죠. 캠브리지 상대였고 공개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프로팀인 하츠 상대였는데
하츠와의 경기에도 역시 선발 출전했습니다. 45분을 소화했고요. 앞선 캠브리지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는데 하츠를 상대로는 5대1로 이길 때 골은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준수한 팀플레이, 또 이제 어김없이 손흥민이 잘 찔러주고 동료가 뱉는 뭐 그런 장면들이 몇 개 나오면서 아쉽게 어시스트를 놓쳤습니다. 네. 자, 이제 손흥민 선수의 모습 우리도 곧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근거리에서. 왜냐하면 토트넘이 방한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나 컨디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 공기였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몸 상태 어때 보이던가요? 괜찮았습니다. 시즌 초반이고 뭐 이제 올리는 중이라서 사실 다른 팀들도 다 이제 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다 같이 무겁긴 했는데 그건 이제 일상적인 거고요. 부상 문제나 이런 이슈는 보도로도 전혀 없고 뭐 보기에도 괜찮고 현재부터 다가오는 그 한 열흘 정도 중에서 그 안에 기간 동안 부상이나 이런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정상적인 몸 상태, 좋은 몸 상태로 내한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토트넘이 프리시즌 중에 우리나라도 오고 여러 가지 투어를 하게 되는데 투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토트넘이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프리시즌 경기를 하나 더 해요. 퀸스파크 레인저스 예전에 박지성 선수 있었고 윤석영 선수 있었던 잉글랜드 팀이죠. 여기랑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투어에 들어갑니다. 투어는 먼저 일본 가서 비셀 고베를 상대하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팀 K리그, 즉 K리그 올스타와 한 경기 하고 그 뒤에는 바이에른 뮌헨 한 경기를 더 하고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좀 특이한 게 런던으로 돌아가서 바이에른 뮌헨을 또 만나요. 두 팀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2번 친선 경기를 똑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를 영입해 갈 때 이적료를 전액 지불하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최후의 잔금은 1년 있다가 친선 경기를 하고 그 수익금을 토트넘이 다 갖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잔금 성격으로 한 경기를 미리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두 팀을 초청하는 게 최고 흥행성이 있으니까 손흥민, 김민재가 있는 두 팀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죠. 이것도 역시 수익성이 좋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팀이 이제 한국에서 한 경기, 런던에서 한 경기, 두 경기를 무슨 더블헤더처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몇 안 되는 실시간 그 청취하고 계신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한 분 중에 용트림님이 제 남친 손흥민 아빠 닮았어요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저요? 네. 아니 제 남친은 손흥민이고 그분의 아빠를 제가 닮은 게 아닌가요? 아니 제 남친이 손흥민 아빠 닮았어요. 손흥정님을 본인 남친이 닮았다. 강인하게 생기셨나 보다.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드린다고요? 요즘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텐데 남친분께서는 별탈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프리시즌 일정 이제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의 모습 그리고 김민재의 모습 또 이 두 선수의 대결까지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리시즌 일정 중에 홍명보 감독, 현재 유럽 출장 중인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 대본에 그 사이 뉴진스가 있어서 더 화제를 모은 사실은 뉴진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참고로 트와이스 뉴진스 한 경기씩 하프타임 쇼를 합니다. 그래요? 가슴이 웅장하네요. 저는 제가 짠 건 아닌데 짜고 나서 보니까 제가 뉴진스 쪽으로 취재를 가게 되었다. 그렇고요. 말씀하신 홍명보 감독은 현재 유럽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출장의 목적, 좀 달리 말하면 출장의 명분은 코치 선임입니다. 일단 본인이 국가대표팀에 가면서 대한축구협회에 현재 세계축구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내 훈련 시스템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유럽 현지에서 활동하는 코치를 2명 정도 선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추려져 있고 그들을 면접을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떠났다.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그들과 면접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면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 간 김에 대표팀 첫 행보로 유럽에 있는 대표팀의 주요 핵심 멤버들을 만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먼저 만나고 세르비아에 있는 황인범, 설영호 선수 만나는 것까지는 이제 확실히 예정이 돼 있고 뭐 독일에 가서 김민재, 이재성 등도 아마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못 모르는 저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뻔질나게 유럽을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때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몸 상태를 체크하겠다, 컨디션을 확인한다, 뭐 현재 뭘 확인하는데 뭐 안 뽑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첫 행보인데 네. 너무 클린스만 감독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왜 하지? 여론만 안 좋아지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신 분이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면 어딜 봐도 외유성 출장에 가까운 유럽 그 네. 여행 겸 선수들 보러 갔다. 네, 특히나 이제 바이에른 뮌헨 본인 뛰었던 팀이죠. 네. 토트넘 본인 뛰었던 팀이죠. 네. 가면 귀빈 대접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셀틱에 보러 가면 스코틀랜드 리그에 클린스만 같은 사람이 오는 건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 BBC 메인 화면에 클린스만 감독 얼굴이 떠 있습니다. 클린스만이 스코틀랜드에 왔대 이러면서. 이거 유로에서도 계속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결승전에서도 네. 양국 레전드들 바로 밑에 네. 밝게 웃고 계신, 행복하게 웃고 계신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는데, 여튼 그런 출장으로 보였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많은 보도에서 아름아름 나오고 있지만. 국내파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축구협회에서 많이 좀 여론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좀 대표팀의 문화를 새로 세워야 한다. 뭐 이런 류의 얘기였고 홍명보 감독 역시 취임해서 얼마 안 되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문화를 세워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좀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예.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비단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면 벤투 감독 때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후일담으로 나오긴 했지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세우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선수들부터 만나서 어떤 뭐랄까요 정신 교육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이 이건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지금 축구협회 관련해서 속으로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괜히 삐뚤어지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습니다. 전제를 깔고서 말씀드리자면은. 기강 잡겠다는 얘기 아닌가 결국에는 뭐 한번 이렇게 확 휘잡아야 이놈들이 뭐 싸우고 어디 그러니까 꼰대 같은 생각이라는 게 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나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협회나 혹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게 중요할까? 라는 자꾸 의구심이 들거든요. 좋게 보자면 사실 홍명보 감독이 그 올림픽 때부터 쭉 강조했던 게 원팀이잖아요. 그 말에 거의 창시작격이죠. 네. 사실 그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떠났다고 좀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뭐 이런 좀 거칠게 예전식으로 말하면 기강 잡기일 수도 있고 그걸 요즘 말로 좀 순화한 게 이제 원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의 달인인 건 맞긴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울산 HD에서도 울산 HD가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진짜로 위닝 멘털리티가 없어서 우승을 몇 년 동안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팀에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후일담인데 울산 선수들이 실제로 K리그에서 핵심적인 중요 경기만 앞두면 진짜로 일부 선수들은 이틀 동안 잠을 아예 못 자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경기 직전에 막 경기력이 뚝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대요. 근데 홍명보 감독 온 뒤에 울산 HD에서 그 분위기를 일소했고 그 귀신이 전북으로 넘어갔죠. 위닝 멘털리티 없는 귀신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추상적인 분위기 잡는 거에 달인은 맞아요. 그래요?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선수들을 좀 몰아붙이듯이 니들이 팀이야 이거 꼭 그것뿐 아니라 그 울산 내부 훈련장에서도 늘 선수들의 태도나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언제 어떤 선수에게 당근을 줘야 되고 어떤 선수에게 채찍을 줘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계산을 늘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 기대는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게 이제 프로팀에서 계속 합숙하는 환경 가능하고요. 예전처럼 청소년 대표팀일 때는 본인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다 제압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많은 축구 팬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게 홍명보,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선수들 상대로 이게 먹히겠느냐? 손흥민,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지점은 그겁니다. 이미 그 어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잖아요. 뭐 국내를 떠나서도 그런 사람들의 멘탈까지 과연 홍명보가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뭐. 저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축구 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뭐 이 홍명보 감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 선임 절차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예요. 네. 네, 비판을 받더라도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실패하면은 김정용 기자가 삭발을 하는 걸로 삭발이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무려 지금보다 3mm를 더 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의 스포츠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